자, 에너지 대란, 신재생 에너지도 들썩인다라는 또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번인가 유럽에서 또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 에너지 재생 에너지 뭐 관련된 또 ETF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한 40%까지 비중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겁니까?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고요. 그 중에서 중국이 과거에 폴리실리콘 저가 수주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렸고 그런 경쟁이 좀 끝나가는 시점에서 미국이 올해 초에 바이든이 얘기를 했죠.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겠다. 그리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가장 큰 마지막 활용 점점은 자동차 외 기판, 네. 태양광을 설치해서 원천 에너지 자체를 태양에서 가지고 와서 화학 에너지가 없는 차량에 대한 이동을 꿈꾸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OCI랑 하나솔루션, 셀과 묘두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서 유럽이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풍력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적고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워낙 좋은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스관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전에 지로를 받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에너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와야 되는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풍력과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대체 에너지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스타트업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이 산자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료 보면 우리가 에너지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팔로우업이 좀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보내드린 자료인데 네. 현재로서는 화학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앞선에 말씀드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 그런 계속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가까운 유럽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자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로드맵으로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신재생 쪽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 전 세계적인 스탠스도 그렇겠지만 네. 지금 폭염 때문에 뭐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그 냉각수 자체가 좀 부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신재생이 좀 더 부각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원전이 좀 주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원전 같은 경우도 같이 가는 건 맞고요. 근데 원전 말고도 또 하나 네.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태양광도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뭐 풍력도 볼 수 있겠고, 뭐 네.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에 같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좀 태양광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OCI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사막이랑 황무지에 태양광을 더 건설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계속 태양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왔거든요. 그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그건데요. 지금 파란 색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선들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누가 와도 보여준단 말이죠. 네. 저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내 폴리실리콘 가격인 건데 저게 상승하게 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PV인사이트라는 곳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발표를 하는데 저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PV인사이트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슈를 많이 바꾸는 상태에서 어저께 좀 이슈가 한 가지 나타났던 게 제 컴퓨터를 좀 다시 보여주시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내, 그러니까 결국 유럽에서의 이슈가 있던 건데요. 유럽 안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2030년도 목표 이제 상향 입법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멘트가 올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나오고 있는데, 제 거 이제 뭐 화면만 보여되면, 말씀만 들어보면, 이제 유럽에서 기존 목표가 32%였는데 이제 40%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저께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졌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인덱스가 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결국에는 국내 주식에서도 뭐 OCI나 이런 종목들이 다 반영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체, 특히 유럽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는 결국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국내는 사실 뭐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결국은 회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늘려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흐름을 국내 종목도 따라가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신다면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종목 보실 때 좀 아이디어를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요. KT가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했다.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밝혔다고 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아리백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네. 제 듣기로는 이게 기업의 입장이랑 정부의 입장이랑 좀 달라서 네. 기업들도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런 거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ESG, 그러니까 탄소 중립화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약속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각각 기업들이 이제 2030년, 40년, 짧게는 50년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이제 계획된 부분들을 발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원전은 안 포함되죠? 네,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 그린 에너지로. 네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가 이제 표를 보시게 되시면 SK 같은 경우가 2040년으로 업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가까운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2050년.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기업들도 2050년까지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 대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방향성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OCI 말씀하셨는데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6불이에요. 6불. 네. 네. 그래서 PVC를 볼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 네. OCI를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PVC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마진이 안 좋고 그리고 생산 톤이 60톤인데 앞으로 140톤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전가가 어떻게 될지 아직 퀘스천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주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이제부터는 OCR을 봐도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붙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시각이 붙으면서 기관 수급이 붙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간다는 거는 네. 유가가 그래도 고유가로 계속 가야지만 기름 쓸 바에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가려면 어떤 섹터를 계속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풍력 쪽을 더 유심히 봐야 될지 아니면 태양광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수력을 봐야 될지 아니면 수소 쪽까지 봐야 될지 뭐 좀 정확한 섹터랑 수력이. 수력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혹시 모르니까 참신합니다. 댐 예.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쵸, 몰라요 그쵸. 지금.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수소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수소 쪽 있는데 에너지를 본다. 네. 네. 지금 상장된 종목인데 네, 범함 퓨어셀이라고. 그러니까 장보고에 들어가는 수소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수소는 대한민국이 어찌됐든 그림을 그려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생산 원가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가장 큰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수소의 원천 한국가스공사. 그렇군요. 한국가스공사인데 그러면 가스를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수소 관련주로 가스에서 하는 수소에 겁니까? 대한 부분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생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사실은 CNG통, 그러니까 덮는 통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려됐는데 압축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린 에너지 대체율 쪽에서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좀 컨퍼런스를 갖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좀 맞물리는 것 그 같습니다. 안에서 탑픽은 한국가스공사인데 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그래도- 길게 보시는 거죠? 네, 한국가스공사를
네네.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탑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러면 이가람 메이저님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떤 섹터랑 또 탑픽을 봐야 될까요? 수력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수소에서 저는 가스공사보다는 범한 퓨얼슬이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지게 되는데 예. 사실 범한 퓨얼슬이 지금 공모가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가스공사를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속의 탑픽은 범한 퓨얼셀이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좀 그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야. 됐는데요. 네, 야, 그런 이가람 것도- 메이저가 심지어 챙겨주네요. 네, 예. 그래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 저는 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결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결국 자금의 흐름은 지금 네. 태양광 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다. 뭔가 그냥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또 사실 OCI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증설 완료가 되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미리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 시장에서 뭔가 좀 대안주를 찾는다면 그 안에서는 태양광에서 그냥 OCI나 현대 에너지솔루션 이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풍력도 좋게 볼 수는 있겠는데 풍력은 문제가 원자재 이슈가 좀 있어요, 아직. 그래서 원자재 이슈라 이런 것 다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풍력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하지만 이런 신재생 쪽은 국내보다는 해외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당근당근님, 범퓨를 좋게 보시는 분 많지 않은데 또 종목을 알아보시네요. 네. 라고 말씀도 주시고 네. 기본충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서 주가가 좀 무겁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뭐 수소에 관련해서는 네. 좀 참고를 자, 해보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우리 이가람 메이저님 또 네. 탑픽 하나 가야 되겠죠. 그러면 태양광 OCI 주신 거 쪽에서 아니에요? 탑픽 어딥니까? 저는 그냥 지금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그냥 OCI를 네네. OCI. 단기적인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죄송스럽지만 가격 뭐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한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해서 겁이 나거든요. 지금 14만 원까지 오늘 좀 많이 올라가서 한 7%대 네. 상승이 나타났는데 네.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전고점 자리가 15에서 16만 원대까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멘트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만 일단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전고점까지 본다면 15만 원 선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원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신재생까지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오늘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맥을 잘 잡아주신 것 예, 같아요. 두 분 오셔가지고 화요일이 든든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